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저를 뚫어지게 아니요, 놀랬어요. 오늘 네. 아니 되게 오늘 유독 뭐랄까 뽀샤시해 보이신다고. 감사합니다. 밤에 배웠더니 오늘 더 빛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 밤에 이런 얘기를 들을 줄 몰랐습니다. 지금 여름에 제일 네. 시원한 곳. 예. 영화관이어서 그런가요? 극장에서. 영화관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 시원하기도 하고요. 원래 지금 시즌이면 진짜 극장에서 피서하셔야 되는 시즌인데 안 그래도 최근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한국 영화가 우리들의 마음 백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침체된 극장에서 네. 또 여름을 나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광고를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다행히 이번 여름은 작년에 비교하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름 극장과 작년에는 같기도 거의 하고. 개봉작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작년은 여름인데 정말 겨울처럼 추웠어요. 극장이 너무너무 추웠는데 맞아요. 예, 올해는 그야말로 여름 극장과 같은 힘 있는 작품들이 좀 매주 나와주고 있어서 저도 기분 좋게 극장을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작품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모가디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명 관객. 이런 숫자 너무 오랜만에 봐서 예, 그러게요. 약간 감격했어요. 그때 첫날 13만인가 네.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놀랐는데 네. 이러면은 모가디슈 같은 경우에 우리 보통 이제 뭐랄까요?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렇죠. 하는 관객 수가 있잖아요. 네. 모가디슈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300만 정도 들어야 되죠. 그렇죠. 사실 모가디슈는 제작비가 좀 많이 든 작품이기는 해요. 거의 한 3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인 해외 로케이션 거의 다 대부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관객 수로 따지면 한 350만에서 400만 명 정도가 넘어가면 손익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작품은 이제 해외 판매 같은 경우로도 이미 수익을 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손익분기점 넘긴 영화 나왔으면 저도 그런 좋겠다. 바람에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넘기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에도 흥행 보증 신작들이 같이 나와서 극장가가 조금 들썩들썩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DC 코믹스, DC가 오랜만에 내놓은 무서운 악동들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개봉을 했습니다. 어제 개봉을 했고요. 하루 관객이 벌써 6만 명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스코어죠. 왜냐하면 이 작품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거든요.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네. 그런가요? 19금입니다. 이게 좀 폭력이 좀 잔인한 장면이 많이 있나요? 이거 아무래도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캐릭터 역사성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는 어른들을 위한 코믹 액션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을 위한 코믹 액션이다. 네. 너무 복잡한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코믹 액션. 도대체 그렇게 코믹 액션, 어른들을 위한 코믹 액션은 어떻게 만드는 영화예요? 일단은 뭔가 이렇게 벌건 것들이 터집니다. 피도 터지고 몸도 터지고. 왜냐하면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팀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C와 마블 이렇게 보통 코믹스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DC에서 나온 이야기 캐릭터들인데요. DC는 사실은 굉장히 정의로운 캐릭터들이 많아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런 캐릭터들이 다 DC의 캐릭터들이죠. 그런데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아주 독특하게도 그 세계관 안에서 아주 못된 악당들만을 모아서 만든 특공대예요. 일종의 자살 특공대라는 이름 그대로. 네. 그러니 악당들이 팀을 꾸려서 어떤 미션을 처리하다 보니 굉장히 무언가 튀고 무언가 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표현수위가 조금 높아서 일단 청소년 관람 불가요. 그 마블하고 DC에서 만드는 영화 가운데 좀 이단화 같은 느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블 영화도 그렇고요. DC 영화들도 대부분 다 아무리 막 치고받고 그래도 이렇게 피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막 땅에다가 막
뭐 외계 어디지? 외계에서 날아와서 지구에 그렇죠. 막 이렇게 부딪혀도 헐크가 부딪혀도 피 한 네. 방울 안 나잖아요. 그렇죠. 피가 나오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전혀 다른 다른 맥락이죠.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블에서도 이렇게 악동 캐릭터 그것만 있습니다. 예. 데드풀이라는 캐릭터 기억하실게 빨간 옷 뒤집어 쓰고 나와서 악당 액션하는 악당인데 네. 악당이라기보다 이제 반히어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는요 사실은 5년 전에 이미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한번 작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캐릭터가 익숙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굉장히 많이 혼났죠 관객들한테. 이럴 건 만들지 마라. 왜 원래 코믹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이렇게 영화에서 다 힘 빼놓고 저 멋진 배우들 데려다 고생만 시키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그때 한참 혼났었어요. 그래서 절치부심 이제 5년 만에 내놓은 속편인데요. 보통 이렇게 속편이 나오면 예. 무슨 뭐 수어사이드 스쿼드 2, 뭐 수어사이드 스쿼드 부제 땡땡 이런 식으로 예, 제목이 예. 나오잖아요. 예. 이번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앞에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좀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그런 영화를 새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제발 옛날 건 좀 잊어줘라는 예. 우리가 의미도. 이게 오리지널이야. 예, 이게 오리지널이야. 이전 거는 그렇죠. 그건 약간 연습한 연습 거였어요.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 코믹스의 유명한 악당들을 모아서 다시 어떤 아주 어려운 미션을 수행한다라는 그 큰 줄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 일단 지난 1편에서 나왔던 캐릭터들 중에 다시 돌아온 캐릭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할리퀸 예. 그 정도 캐릭터만 다시 살렸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거의 새로 정비를 했다라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 미국 내에서도 정말 악명 높은 수감 시설이 있어요. 그 악명 높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네. 예. 이 악명 높은 벨 리브라는 수감 시설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악명 높은 악당들만 그렇겠죠. 있겠죠. 네. 그 악당들을 모아서 어디 먼 그 외딴 섬에 있는 외계인 생명체에 관한 기록을 지우고 와라라는 이제 미션을 줘요.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또 여러 가지 이제 음모들이 있었던 사건이었고 한 명만 모여도 사고를 치는데 네. 여러 명이 모이니 얼마나 큰 사고를 가는 데마다 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 팀이 사고 치고 다니는 얘기가 이 영화 줄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범죄자를 모아서 뭔가 좋은 일을 시키려고 그렇죠. 너네들한테 네. 거래를 시도해서 맞습니다. 빨리 풀어줄게. 네. 가지고 우리 미션을 예, 하면 너는 이제 우와. 풀려나 자유를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특공대 이름이 왜 수어사이드 스쿼드냐면요. 네. 워낙 통제 불능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통제하려고 하는 소위 대장이 그 특공대의 머리에 폭탄들을 심어놓습니다. 에? 그래서 말 안 만약에 들으면 그냥 그렇죠. 네, 너를 폭사시키겠다라는 어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폭탄을 머리에 넣고서도 다들 그렇게 의기양양 사고를 말 안 치고 들어요. 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작품은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야심차게 이 캐릭터들을 보여주겠다고 만들었다가 이걸 엄청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마블이 펄펄 날 때였어요. 그렇죠. 정말 네. 내놓기만 하면 전 세계 박스오피스가 발칵발칵 뒤집어지는 그래서 욕을 더 먹었었어요. 겨우 이 정도 수준이나 그렇죠. 그냥 당신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면 마블은 감히 코믹스 명가 DC의 명함도 못 내놨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슈퍼맨, 그러네요. 배트맨 그러네요. 이런 캐릭터들이 네. 정말 전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을 책임질 때 마블은 뭐 스파이더맨 정도 약간 명함을 내미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었던 거죠. 자, DC의 새로운 전략은요. 예. 마블의 DNA를 뺏어오자였던 것 같아요. 그럼 뭐 DNA랄 게 따로 있나요? 사람을 뺏어오면 되는 그렇죠. 거지. 네, 바로 감독입니다. 감독. 그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나오는 거군요.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만든 제임스 건 감독을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새로운 수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죠? 아니 어떻게 우주에 대한 영화를 저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지? 네. 마치 80년대에서
캐릭터를 뿅 하고 우주 맞아요. 어디 공간 안에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뭐 사실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 우주 액션의 하위 장르들, 뭐 특히 뭐 아버지를 찾아가고 정체성을 네. 찾아가고 하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코믹하게 다루면서도 사람들을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작품이고 그 작품도 이제 보시면 굉장히 괴짜 캐릭터들이 모여서 한 팀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아, 요거 잘하는 감독이구나 싶어서 제임스 건 감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제임스 건 감독도 굉장히 악동 중에 악동으로 불리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엄청나게 시리즈가 흥행을 하고 나서 네.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그가 SNS에 아이들에 대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을 썼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디즈니에서 잘렸죠. 아, 그래요? 네. 디즈니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사랑을 주는 꿈의 공장인데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어를 하는 감독과 작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좀 의견이 분분했던 건 동료들 같은 경우는 제임스 건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했었다는 거죠. 같이 영화를 찍었던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부적절한 표현 같은 것들은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히 할리우드 스타들도 그 위험성을 알았을 텐데 제임스 건을 저렇게 옹호하는 걸 보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너무 차근차근히 보지 않고 디즈니가 그냥 사람을 덜컥 잘랐던 거죠. 물론 그랬다가 한 1년 뒤에 다시 복직을 시킨다고 했었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DC가 낼름 제임스 건을 데려갔을 때였죠. 아니, 그럼 뭐, 구제해 준 것일 수도 있는 거네요. 어찌 보면. DC가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마블과 DC는 전통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믹스의 색깔도 다르고 영화의 색깔도 달라서 출연하는 배우들이나 감독이 겹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처음으로 마블에서 영화를 찍고 DC에 다시 영화를 찍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시 마블 영화를 또 찍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의 마블과 DC를 지금 양손에 쥔 유일한 인물이 제임스 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독이 바뀌고 난 다음에 네. 어떤 스타일로 바뀌었을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지난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이유는 소위 말해 성인 캐릭터들이잖아요. 예. 굉장히 표현도 세고 과격하고 격렬한 이런 캐릭터들을 너무 순한 맛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 사이에 어떤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지는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캐릭터는 너무 나쁜 놈, 이 캐릭터는 좀 그중에서도 착한 놈 이런 식으로 너무 좀 단편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혼이 났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제임스 건 감독이 확실하게 이 캐릭터 무게 중심은 기가 막히게 잡는 것 같고요. 정말 사람들이 비호감으로 생각할 만한 캐릭터를 호감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뭐 눈요기 하려고 이렇게 화끈한 액션, 좀 잔인한 액션 장면들 이런 거 보여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면 결국 시스템이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는지 네.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한 팀이 된다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이 캐릭터들이 각자 자기 사연들이 사실은 구구절절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인데 이 한 편의 영화 속에서도 그 캐릭터의 이야기의 분배도 굉장히 잘 이뤄내서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네. 할리퀸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팬들은 이번 영화에서도 할리퀸이 굉장히 독보적인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실 텐데 네. 이런 이야기와 캐릭터의 매력들을 좀 서로 분배해서 나눠 갖다 보니까 할리퀸 분량이 조금 줄어들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그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은 조금 좀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러나 아쉬울 수 한 가지 있겠네요. 또 좋은 소식을 드리자면 네. 제임스 건 감독이 할리퀸을 데리고 단독 시리즈, 솔로 시리즈를 또 찍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할리퀸과 아주 진하게 끝장나는 이야기는 따로 보여줄게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이렇게 만들고 다음번에 진짜 할리퀸을 가지고 내가 만들게. 네. 근데 제임스 건 감독은 네. 원래 B급
맞아요. 취급을 받았다면서요? 제임스 건 감독은 사실은 그 영화계 안에서도 2단 중에 2단이라고 불리는 B급 오브 B급이라고 불리는 트로마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소위 말해 그 장르, 공포, 액션 이런 장르들을 조금 더 B급 정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기조인 회사예요. 네. 그리고 그 뚝심으로 기조를 밀고 가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서 오히려 굉장히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해요. 재미있는 그 퍼레이드 중에 하나가 꼭 칸 영화제 기간에 그 우아하게 이제 드레스 입고 다 사람들 우아하게 영화 보는 그 거리에서 항상 이 트로마 엔터테인먼트의 거리 가장 행렬쇼 같은 걸 진행하거든요. 막 피투성이 좀비들이 깐 거리를 활보하는데 사람들이 또 박수 쳐주고 그래요. 굉장히 좀 유럽에서도 그렇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사랑받는 독특한 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 호러 액션 장르 버전으로 뒤바꾼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데뷔한 게 제임스 건 감독이에요. 되게 짓궂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거야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상상력을 좀 뛰어넘는 그런 재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B급 영화계에서 시작해서 할리우드에 진출한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있고 굉장히 사랑받는 감독이 많지만 이 정도로 가장 큰 시장을 양쪽에 쥐고 있는 감독이 탄생한 건 처음입니다. 진짜 드물겠네요. 네. 근데 좀 한편으로 부러워요. 예전에는 우리 영화관에 개봉하는 개봉장을 만드는 영화 감독이 있었고 네. 비디오만 찍는 비디오형 감독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B급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서 네. B급이 이렇게 뭐 원래 주류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새롭게 뭔가 이렇게 숨을 불어넣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있었죠. 지금은 그게 별로 없네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유승환 감독님도 죽거나 맞아, 혹은 나쁘거나 같은 정말 그 상상력과 재기발랄함으로 똘똘 뭉쳤던 B급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감독님들이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이제 모가디슈 같은 전 국민을 감동시키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성장을 하시는 것처럼 발전을 하시는 것처럼 미국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전 잘 이끌어내는 게 되게 독특하게도 이 코믹스 엔터테인먼트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술적으로 유명하다거나 성공한 감독들이 아니라 자신들과 어떤 정서가 잘 맞는 재기발랄한 신인 감독들을 잘 발탁해서 결국은 이렇게 큰 감독으로 만들어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 감독이 만든 거잖아요. 네. 수어사이드 스쿼드하고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하고 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일단 오합지졸의 어떤 모험단이다라는 게 지절의 모험단요. 그게 굉장히 유사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스토리는 있지만 남을 잘 믿지도 않고 사실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조금 순화한 버전이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조금 더 과격한 버전이라고 친다면 예. 각자 자기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고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한쪽은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 한쪽은 그래서 외톨이가 된 사람들인 거죠.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쪽은 그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예를 근데 들면 그것도 처음에는 네. 캐릭터가 아우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영화 보다 보니까 빠져드시잖아요. 예, 점점 그쵸? 귀여워지더라고요. 다 귀여운 구석들이 있어요. 특히 그중에서 뇌가 청순하고 덩치가 큰 캐릭터가 나오는데 너무 이상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이번에 샤크맨이라는 샤크맨요? 네, 이 하반신은 사람인데요. 예. 머리가 상어예요. 예, 이 샤크와 저쪽 우리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때는 입담 좋은 뭐 너구리도 있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뭇가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르트도 있었고.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예, 이런 정말 처음 봤을 때 좀 비호감이야라고 했던 캐릭터들을 결국 되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 캐릭터를 만드는 힘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는 점도 비슷하고요. 여성 캐릭터가 제일 똑똑하고 잘 싸운다는 것도 두 영화의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도 할리퀸이 예. 있고 이쪽에서도 다른 캐릭터 여성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장 전사에 가까운 캐릭터라는 것도 조금 비슷하고요. 제일 똑똑해요. 제일 똑똑하죠. 그리고 가장 제정신이죠. 그리고 캐릭터 코미디가 굉장히 능하다는 것도 두 영화 모두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비교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흡사한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진짜 인상적이잖아요. 정말 그 음악이 제임스 건이라고 하는 아니, 누가 사람의 그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 워크맨이나 워크맨. 말만 세대나 뭐 이런 사람 기억하겠지만 그걸 우주에서 그걸 차고 그렇죠. 네, 우주에서는 헤드폰을 그게 훨씬 쓰고. 비싸요. 왜냐면은 기술이 이미 다 발달했는데 그 옛날 골동품 같은 걸 만드느라고 그게 또 비싸다는 설정으로 나오잖아요. 그 헤드폰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옛날에 쓰던 그거 그대로 그냥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때도 굉장히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그 음악 거기 나왔던 모든 사운드 트랙에 감독이 관여를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다시 만들어진 노래들이 좀 많아요. 그건 좀 큰 차이점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요. 워너브라더스가 사실은 DC에서 만드는 모든 블록버스터에 굉장히 좋게 말하면 조언을 많이 하고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 굉장히 강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오죽하면 잭 스나이더가 백기를 들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딱 하나 제임스 건이 약속해달라고 한 게 있었대요. 뭐요?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게 딱 하나가 전부인데. 네. 그런데 그 약속을 워너브라더스가 또 지켜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성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 제임스 건은 이 마블과 DC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유일한 감독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좋아하시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세 번째 이야기도 제임스 건 감독이 다시 복귀해서 찍는다고 합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네. 이 두 작품을 함께 비교해보면 재미가 더 배가가 될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예, 같이 캐릭터 비교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팀이 되어간다는 것 그 자체에 좀 약간 어른들은 어른들의 동화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두 개의 쿠키가 있습니다. 요새 쿠키 없으면 왠지 영화 좀 심심하잖아요. 예, 두 개의 쿠키가 있는데 하나는 영화가 진짜 완전히 끝나고 정말 불 켜지기 직전에 나오니까 하나만 보고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쿠키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쿠키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에필로그죠. 일종의 에필로그인데 이렇게 한 입 쿠키처럼 달콤하게 딱 베어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좀 우리를 유혹하는 의미 영상이라고 해서 쿠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영화관 가서 영화 보면 네. 마지막에 이거 나오려나 그러면서 끝까지 자막 보다가 안 나오네. 그리고 실망하고 가는 적이 있는데 그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번에 영화는. 이 영화는 시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쿠키를 꼭 드시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영화관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원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고 있는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